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가 논리, 문자, 그리고 문자열의 개념, 그죠? 자료형의 개념, 그리고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표를 통해서 문자가 인식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문자형 타입은 2바이트라는 거, 그죠?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의 공간을 활용하는, 그죠? 시입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달러 기호나 뭐 이스케이프 기호 등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다중문자열을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이론적으로 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섹션 03에다가 그대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New에서 코틀린 파일 클래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그잼 04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논리 자료형, 그죠? 논리 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rue와 그리고 false, 그죠? false 형태로 표식이 되며 특히 우리가 이거는 뒤에서 배우게 될 조건식이나 조건문이나 아니면 반복문 뭐 이런 등등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자 뭡니까? 메인에서 탭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바 해서 여기에다가 is open이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true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갖다 대서 역시 컨트롤, alt shift 하고 뭡니까? F10을, alt shift, 아니죠. 컨트롤 alt P 확인을 해보니까 불린 타입으로 나온다. 그죠? 왜 이렇게 헷갈리죠? 자바하고 뭐 이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용도로 쓰지 않겠다,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선언만 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바를 하고 여기에다가 is 만약에 is closed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boolean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만 해놨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다가 boolean이라고 불린, 그죠? 요렇게 적어줘야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에서 is open 값을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s open은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is open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찍어보면 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또 왜 여기에서 요거를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서 이제 is open이 아니고 is closed를 해서 is closed, 그죠? closed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이 값은 지금 아무 값도 선언이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그랬듯이 항상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알트 여기 지금 요 이집은 요거 지워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주고 메인이 항상 노란색으로 들어왔을 때 실행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F10 아니죠? 헷갈렸네요. 자, Alt Shift F10을 눌러보면, 자, 이그잼 우리가 04를 하고 있죠. 그죠? 04다. 그죠? 그래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true is open은 true로 나오고, 그리고 is closed는 false로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를 한 값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제 문자 자료형이다. 그죠? 문자 자료형. 이거는 우리가 이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캐릭터형인데,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며, 그죠? 문자를 한 문자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며, 이거 뭐예요? 호 작은 따옴표 혹은 호 그죠? 표라고 하고, 혹은 영어로는 싱글 코테이션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 그죠? 여기 안에 뭐죠? 이걸로 한 문자를 감싼다라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문자 자료형은 CHER은 2바이트의 크기를 지닌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값의 범위는 얘는 음수가 없어요. 문자에는 음수가 있을 리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표현 범위는 0에서부터 뭡니까? 2의 15승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 음수가 없죠. 당연히 뭐 A면 A, B면 B, 가면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구태여 우리가 그거를 뭐 한다는 뭐죠? 음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CPU는 문자 자료형 값을 저장할 때 ASCII 코드 ASCII 코드나 유니코드, 그죠? 이 유니코드를 참고하여 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바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ch 해놓고 여기에다가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라 싱글 코테이션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가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한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린트 하고 ln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ch의 값 하고 여기에다가 달러 하고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내가 ch를 줬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뭡니까?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자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라고 이렇게 딱 나온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CH 값을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변경이란다. 여기에다가 내가 65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원래 이게 저 뭐죠? 인트용으로 선언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자바에서는 이 코드가 허용이 돼요. 근데 얘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빠 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이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렇게 A를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값은, A는 뭐예요? ASCII 코드 값으로, ASCII 코드 값으로 65입니다. 65이다라는 거예요. 65인데, 이 65를 우리가, 뭡니까? 65를 이렇게 이제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65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여기에다가 프린트 ln 해서 내가 여기에서 알파의 값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해서 알파를 이렇게 딱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값이 A라고 나온다. 그죠? 맞나요? 우리가 A를 넣었으니까 A가 나온 거죠. 문자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점 해서 to int 값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보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그쵸? 6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래 코드를 보면 우리가 to int 함수를 이용하여 뭐예요? 문자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을 출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를 해서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서도 알파가 아니라 ch로 줍시다. ch로 줬어요. 근데 toint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앞에 4403이죠. 그죠? 4403이는 유니코드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해서 U가 붙고 4403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44032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나를 잡아 넣었어. 나를 잡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4403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44032에서 뭐예요? 44032가 아니라 45208로 이렇게 늘어나죠. 원래 근데 이 알파 값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식을 하면 일식 증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알파 해서 요거를 이제 뭡니까? 내가 여기서 1을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알파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프린트 ln 해서 알파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했어요. 그죠? 예, 플러스 1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봅시다. 얘는 뭐가 나오는지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얘는 자 B가 나오죠. 그죠? 예, B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가는 4403이었는데 얘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얘는 유니코드로 만들어져 있고
한글은 여기서 2바이트로 인식이 되니까 우리가 44032 사이에 가, 갸, 뭐 그리고 갓, 뭐 각, 뭐 여러 가지 한글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다 넘어서서 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ch1이라고 주고요. 아이고, 1이라고 주고 여기에다가 가라고 주고요. 그리고 빠 해서 ch2에다가 ch2에다가 여기에다가 나를 줍니다. 나를 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ch1의 값은 ch1이라고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알파의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ch1의 ASCII 코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1의 toIn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이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내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번에는 ch2 그리고 ch2 그리고 ch2 이렇게 해주고,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면, 아이고,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면 ch1 2에서 2 마이너스 ch1을 1의 값 뭐죠? 유니코드 차이 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ch2int에서 그죠? 요거를 갈로로 좀 잡아 줄게요. 잡고 갈로를 하나 더 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ch1에서 점 toint 이렇게 우리가 쳐주면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차이가 유니코드의 지금 나와 가의 사이에는 지금 1176이라는 이러한 놈이 이제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뭐 가, 객,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동등하게 1176으로 나올까요? 하나만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하면 여기에다가 빠 해서 ch3에다가 다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역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3 그죠? 그리고 3 그리고 3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ASCII 코드가 아니고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예. 유니코드. 그리고 이것도 유니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C 3으로 하고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래 붙여놓고 이번에는 ch3에서 2의 유니코드의 차이치를 보려고 그러면 3에서 2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1176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다르죠. 그죠? 뭡니까? 다에서 나를 빼니까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요. 절반 정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코드는 정해져 있는 한글의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틀리다라는 거, 가변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A, B 요거 더해서 보세요. 복사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toInt를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복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2, 3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서 실행을 해보면 자 보면 이제 알파의 값은 일씩 차례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조금 썼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코틀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코틀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C언어나 자바 이렇게 배우면 이게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바하고 코틀린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되잖아요. 어차피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디컴파일을 해보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참조용으로 이렇게 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서로 간의 문법이 조금은 틀리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뭡니까? 문자 자료형을 선언할 때만큼은 뭐 해야 된다고요? 문자 값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우리가 바로 int 타입에다가 넣고 캐릭터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캐스팅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CPU에 부하를 좀 주거든요. 캐스팅을 하게 되면 자동 캐스팅이나 업 캐스팅이나 뭐 다운 캐스팅이나 뭐 강제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하가 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뭐 제 생각입니다.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CPU에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코틀린에서는 문자 자료용을 선언할 때만큼은 문자 값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문자열은 무조건 여기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바 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MESS 메시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A B C 이랬어요. 에러 나요 안 나요? 두 개만 줘도. 그래서 갖다 대보니까 too many characters in a character literal AB, 얘는 문자열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형은, 즉 캐릭터형은 한 문자만 이 싱글 코테이션 작은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야 감싸야 한다. 한 글자 한 문자 이상이라면 코틀린은 문자열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열 타입으로 인식한다라는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잘 인식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문자 논리 자료형하고 문자 자료형, 거기에서 유니코드와 그죠? 그리고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의 차이 수도 좀 한번 살펴서 자세히 딥하게 좀 봤고요. 그리고 문자형에 대한 코드도 우리가 이렇게 좀 깊숙이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니코드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스키 코드 이거는 봤죠? 유니코드를 한 번만 볼게요. 유니코드 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유니코드를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유니코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스키 코드 표고 잠깐만요. 그쵸? 이거는 127, 6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키 코드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자고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가라고 했는데 이게 한글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11,172자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객갓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아스키 말고 여기에 좀 찾아보면 유니코드 표가 나올 텐데요. 유니코드와 한글 한번 볼까요? 자, 평면으로 나타냈고 뭐 이거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원래 유니코드 표가 나오는데 유니코드 표가 한번 볼까요? 이건 아스키 코드고 이거는 유니코드인데 이렇게 많이 섞여 있네요. 원래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DOC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toint로 만들어서 그래요. toint. 근데 내가 이거를 hex가 없나요? toint, tocha, 그거는 아직 없네요. 예, toint. 아무튼 아까 전에 4403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유니코드예요. 그리고 정수형으로 표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정수형을 다시 우리가 16진수로 이렇게 가능한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점 해서 to hex가 없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여기서 왜 문제가 됐죠? toint 하나, 둘, 여기 한 개 더 닫아야 되나요? 맞네요. 제가 이거를 괜히 해가지고.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거를 만약에 16진수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캐릭터 해서, 이거를, 인티저, 그죠? 인티저 점 parse int 여기 i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유니코드 표에서 우리가 가 있잖아요. 가 나타냈을 때 여기에 쭉 올려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렇게 우리가 나타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은 이거는 10진수로 표기를 한 것 뿐이에요. 4403이는. 근데 내가 이거를 16진수로 나타내면 16진수로 표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ln 해서 여기에다가 ch1의 뭡니까? 16진수 표기법 표기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인티저 그죠? 인티저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인티저가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to 헥스 스트링이 있다. 그죠? 이거를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i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h1에 to int로 변환된 값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ch1에 얘가 값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Alt Shift F10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16진수 표기법을 보세요. AC00예요. 가가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보면 AC 맞나요? 그리고 제로예요. AC00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감을 넣었다. 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Alt Shift F10을 다시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44032에서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감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AC10이 나오죠. AC10이 맞죠? 맞습니까? 예.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전부 유니코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다 유니코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표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니코드를 참고해서 번호로 저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됐죠? 예, 여러분들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요. 프로그래머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뭐 카더라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애초에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무엇 하더라,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오더라 이러지 말고요. 하나하나 따라가고 하나하나 이게 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강의가 조금 하다가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